건진법사 그리고 김건희 씨의 커넥션 의혹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진법사로부터 받은 가방이 샤넬 가방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였다. 예. 이 소식이 지금 이제 새로 나왔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뭐냐면 그 1,000만 원짜리 샤넬백을 받아서 그걸 매장에 와가지고 두 차례 100만 원 얹어서 한 번 교환하고 또 200만 원 얹어서 다른 걸로 또 교환했다. 한 번 교환한 걸로 나왔었는데 그렇죠. 가방이 하나로 예, 한 번 나왔는데 받았던 거. 가방이 하나가 아니고 가방이 두 개였다. 두 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4월, 2022년 7월 두 차례 걸쳐서 받았다는 건데 이 두 번이라는 것 자체는 그때가 이제 3월에 선거 끝나고 당선자 신분, 4월이면 당선자 신분, 7월이면 막 취임 직후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2022년 9월에는 그 최재형 목사한테 또 듀얼백을 받은 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왜 꺼냈냐. 그 창구가 다 같은 인물이에요. 유경옥 씨라는 인물인데. 그렇죠. 유경옥 씨는 어떤 이제 그 코바나 컨텐츠에서 전시기획팀장 이런 어떤 전시 기획을 하는 어떤 그 실무적인 역할을 했던 그렇죠. 분인데 그 대통령 들어갈 때도 행정관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유경옥 씨라는 분이 사실은 이제 예전에 말하자면 그때 이제 국정농단 사건 할 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할 때 최순실 기억나실 텐데 그때 의상실에서 옷도 해다 주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기억이 선합니다. 네. 근데 유경옥 씨도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유경옥 씨를 같이 아는 분에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 몸종 같은 역할을 한다. 시중을 들어주는 몸종.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몸종들은 과거로 돌아가면 신분사에 있을 때, 계급제가 있을 때 보면 몸종이라 하면 모든 걸 다 챙겨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사소한 일까지 다 챙겨주는, 사적인 일, 사소한 일까지 다 챙겨주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내밀한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측근 중에 측근이다. 이렇게 남성으로 따지면 마름이라는 그 역할. 과거에, 네, 그렇죠. 그리고 지주 마름.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후궁에게는 상궁이라는 네. 사람들이 그 보필하는데 네. 유경옥 씨가 딱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네, 네. 상궁 같은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속속들이 아는데 지금 나오는 건 뭐냐. 샤넬백을 김건희 씨는 받은 적도 없고, 전달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진한테 받은 적 없고, 그거를 수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건진은 이렇게 전성배 씨는 유경옥 씨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려고 자기가 교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빠져나가 김건희 씨를 갖다가 끼워넣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거짓 진술에 저는 불과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수사도 그걸 거짓 진술로 보고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통일교에서는 잃어버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통일교 아니라 전성배 씨가 전성배 씨로 연결돼서 이렇게 된 거죠. 그 가방을 전성배 씨 돈으로 산 게 아니고 그 아까 얘기했던 통일교 그 본부장 출신인 윤용호 씨, 윤용호 본부장 그러니까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직책에 있었던 통일교의 어떤 2인자로 지금 이렇게 평가되는 인물인데 그분이 자기 부인의 형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인과 그 자매, 처제로도 나오고 처형으로도 나오는데, 하여튼 그 자매 두 사람이 각각 가서 가방을 사와서, 그러니까 본인이 간 게 사와서, 그걸 전성배 씨한테, 건진한테 줬고, 건진이 그걸 유경옥을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 전달한 경로를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렇죠. 그 중간 단계가 유경옥이라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나는 안 받았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한다면 유경옥이 배달 사고 냈거나 아니면 전성배가 얘기한 대로 실제 잃어버렸거나 이런 건데 잃어버렸다는 걸 말이 안 맞잖아요. 거의. 그렇죠. 6천만 원짜리 먹거리도 그라프사 먹거리도 갖고 있다 잃어버렸다 그러는데 그건 역시도 이제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유경옥 씨라는 얘기가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냐 몸종, 심부름꾼, 상궁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거기에 약간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렇죠. 대통령 부인에게 전달되는데 예. 그걸 몸종, 문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걸 마음대로 처분한다?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도대체 그러면 이 김건희라는 이 괴물 같은 이 여성은 도대체 몇 개를 받은 겁니까? 지금 일단 드러난 게 2개잖아요, 거기서. 네.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에게 1개 받았고요. 그 명품백만 지금 이제 드러난 것만 3개. 그런데 제가 최재형 목사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인터뷰를 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 줄에 대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뭔가 선물과 네, 네. 뭐 이걸 들고 다 기다리고 있었다. 쇼핑백을 갖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많이 받았고 그 기간 동안 그랬는지. 남편은 술주정에 계엄 쿠데타 폭정, 예. 부인은 뇌물수수와 온갖 이런 이 명품 치장. 도대체 이 부분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썸네일 아주 재밌게 만들어졌는데요. 네, 네. 야, 이거 정말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 유경옥 씨 소위 말하는 저수지 뇌물 저수지 역할을 한 유경옥 씨를 저수지라기보다 그 창구죠, 창구죠 전달하면서 일단은 네. 가지고 있다가 김건희에게 흘려보냈으니까 네, 저수주. 뭐, 네, 그런 역할인데 이 저수지를 파헤치면 수사를 파헤치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경로가 나올 거고 실제 또 가서 했던 그 100만 원, 200만 원 돈 웃돈 얹어서 바꿨던 그렇죠. 이런 영수증이라든가 계산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카드를 한 번은 카드를 썼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은. 근데 지금 건지는 본인이 돈을 줬다 그러지만 실제 샤넬 본사 매장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서 유경옥 씨가 그 웃돈을 얹어줄 때 카드를 쓴 게 이제 나온 거죠, 흔적이. 그렇죠. 네. 이런 거 볼 때 지금 한 번은 카드를 썼고 한 번은 지금 현금으로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금으로 줬다면 그 돈의 출처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유경옥 씨가 카드를 썼어도 그 카드를 쓰고 나서 자기 어떤 사비로 썼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디서 이제 돈이 벌충됐을 텐데, 이런 돈의 출처들을 파악하면, 결국은 뭐 김건희 씨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만약에 현금이 사용됐다면, 그 무렵에, 건진이 갖고 있었던, 건진 압수수색했더니 나왔던 돈이 5천만 원 띠지, 5천만 원, 관봉권 띠지가 있는 5천만 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발행되는 한국은행 강남본부는 그 특수활동비, 특활비, 대통령, 특활비 같은 거를 거기서 강남본부에서 이제 취급하는 건데 아마 그래서 그 돈의 출처 역시 유경옥 씨가 웃돈을 얹어줄 때 나온 돈, 카드면 카드, 뭐 현금이면 현금, 그 돈의 이제 출처를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야, 이건 정말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될 거고요. 김건희 특검해서 네. 이거 하나하나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 최고 지도자와 그 부인이 이렇게 뇌물을 수시로 받고 네. 그것이 결국 국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의 기본 시스템 제2부속실이라는 장치가 있어서 과거에는 영부인이라든가 대통령 부인의 그런 전횡을 막는 역할을 했는데 그것도 다 사실 없애버렸잖아요. 네, 네. 이거 하나하나 제대로 바로 잡고 또 검사하고 조사하고 처벌하고 새로운 시스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이 그래서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데 네. 우선 거기에 앞서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벌써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공천 개입, 그렇죠. 그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씨 간의 어떤 공천 개입, 이런 사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남부지검에서 이거는 아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샤넬 명품백하고 네.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이런 부분 여기에 대한 의혹수는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고 또 서울고검에서 주가조작 재수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가조작 재수사는 서울고검이 직접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김건희 윤석열 의혹을 그 종합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이런 특검이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 기간 동안 수사했던 것을 다 특검한테 넘기고 특검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 김건희 윤석열 특검, 예전부터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던 게 종합특검인데 그렇죠. 사실상 종합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윤석열, 김건희의 어떤 모든 전행들을 파헤칠 수 있는 종합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그런 범죄들 그리고 탈법, 초법적인 행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인 특검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 검찰 모든 지검이 다 달라들어야 되는 상황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언뜻 했던 얘기인데 검찰이 이거를
그 전에 일단 충분히 다 엄정하게 수사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명분빼기라든가 이런 건 다 무혐의를 줬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도 무혐의. 아니 조사도 않고 무혐의. 뭐 조사 검사들이 휴대폰까지 뺏겨놓고 조작은 조사를 안 했고 명품백은 어디 경호처 건물로 불러가지고 네. 뭐 불렀다기보다 모셔놓고 아니, 검사들이 수사받은 것 아니 조사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휴대폰 다 뺏기고 휴대폰 맡겨놓고 그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수사했던 검사의 어떤 수사 지휘 사령탑에 있던 사람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고 그리고 조상원 4차장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의 표명해가지고 어제 논란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비판들이 계속 어제 나왔거든요. 근데 조금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점은 뭐냐면 이 프레임이 지금 대립되고 있어요. 네네. 어떤 프레임이면 보수 언론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당선이 유력시 되잖아요. 가장 상당히- 당선권에 그렇죠. 가장 제일 근접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론조사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검찰이 그런 새로 등장할 권력의 눈치를 봐가지고 뭐 이제 찍어내기 식의 어떤 이게 예상이 되니까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프레임으로 보수 언론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프레임이 아니라 그게 검찰 탄압 프레임이죠. 검찰이 탄압을 그러니까 당한다는. 찍어내기 검찰 탄압 네, 프레임 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보수 언론들이 뭐 조선일보나 이렇게 중앙일보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사의하고 한 건 표면적으로 내세운 게 그거잖아요. 탄핵 그 소추가 돼가지고 탄핵 심판을 받아서 기각이 됐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정신 건강을 많이 해치고 너무 피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랬을 수 있겠지만 그게 왜 그런 상황이 됐을까요? 탄핵까지 가게 된 상황. 아까 바로 권력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한다거나 봐주게 하거나 어디 모셔가지고 경호처 건물을 모셔가지고 수사를 하는 건지 받는 건지 모를 정도로 조사를 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 감찰 그리고 수사 이런 게 어느 정도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걸 수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예견하고 미리 옷 벗고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표면상 이유보다는 그렇게 보는 게 더 본질적이고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후보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퇴를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나 국가기관은 공정성이라는 게 큰 덕목이고 어떤 그런 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불공정하게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마치 뭐 탄핵에 의해 가지고, 뭐 그 피로감 때문에 나간다는 등,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적으로는 줄행랑이다. 그렇죠. 아니 검사가 뭐 피로감 때문에 이게 그만둔다는 건 얘기되지 않는 거고요. 네. 하나하나 자기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야당이나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백 차례 압수수색 온갖 그런 네. 이 전혀 증거도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이런 검찰의 행보가 있었는데 네. 반면에 김건희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없이 네. 압수수색 한 번 없었어요. 네. 이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데 그 무너지는 침몰해가는 검찰 타이타닉호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흔들림 없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냥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의례적인 얘기라고 봐야죠. 그거 검찰총장으로서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이면 전국의 최대였던 최대의 검찰청이잖아요. 여기에 사령탑이 나갔으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흔들림 없이 하겠다. 의례적인 거지. 이 나쁜 총장 아닙니까? 이 원래대로라면 원래는 진실을 밝히고 원래대로라면 네.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기대한다는 거는 물론 기대할 수는 없죠. 기대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거는 따로 수사할 부분은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면 특검이 뭐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새 정부가 뭐 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공정하게 하지 못한 수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직무유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당연히 수사받을 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한민수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김건희 면죄부 검사들의 비겁한 도주국이다. 그렇죠.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랭랑이라고. 사실상 표면은 심신이 지졌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게 예상이 되잖아요. 직무유기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감찰을 받을 수도 있고 명분이 되잖아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거나 수사 지휘를 안 했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그 객관적인 헌재에서도 지적이 되고 또 더군다나 검찰 스스로도 서울고검에서 재수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재수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다른 변론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 김건희 주가 조작의 어떤 방조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안 했는데 처벌을 하는 쪽으로 저는 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본다면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그렇죠. 얘기한 대로 봐주기 수사 명백한 봐주기 수사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이 그럼 다 그래서 이 동의하고 부분에 있고.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감찰 예상이 되고 수사가 예상이 되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떤 미리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어떤 직을 내려놓고 도망가는 거다. 아까 한민수 대변인 얘기처럼 도주국,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주랭랑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원 어제 그 의원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표가 수리돼서는 안 된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수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물러갈 생각 말고 수사받을 준비나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한 그런 지적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주목되는 게 오늘 보수 언론과 일부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보복을 할 거다 당선되면. 네. 그러니까 검찰이 탄압당하고 있고 찍어내기 당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한 맺힌 것들을 정치 보복으로 풀어낼 거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보수 언론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정치 보복 안 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 벌써 수차례 공언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내세운 게 국민 통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국민 통합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그래서 지금 보수 쪽에 있었던 분들을 다 영입을 하고 아니면 또 스스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캠프가 그렇죠. 그렇게 꾸려져 있고 선대위가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그 운동장을 굉장히 넓게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주는 거고 그리고 스스로도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치 보복 얘기가 나왔을 때 윤석열이 정의한 그거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 어떤 게 정치 보복이냐 하니까 윤석열이 정의한 게 24시간 따라다녀 가지고 괴롭히는 식의 그런 식의 어떤 게 수사 이런 게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도 그런 얘기를 했죠. 수사기관에 정상적으로 수사를 해갖고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이 수사하는 거다. 네. 그렇죠. 범죄가 나온 거를 처벌하지 지금 않으면. 아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창수 지검장이나 조상원 4차장 검사 같은 경우 이미 헌재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검찰 스스로도 또 재수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직무유기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당연히 이제 어떤 감찰이나 수사가 돼야죠.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정치보복이 아니죠. 법을 만일의 경우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를 실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들께 더 큰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 프레임, 두 개의 프레임, 찍어내기 프레임과 공정하지 못한 검사들이 어떤 도주국이다. 네네. 사법정의, 그러니까 김건희 권력의 면죄부를 줬던, 그러니까 노골적인 면죄부를 줬던 검사들의 도주국이라는 이 프레임, 주랭랑의 이 프레임 하나와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찍어내기 위한 검사 검찰 탄압. 하고 찍어내기 이런 프레임이 지금 맞서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수 언론들과 검사들 그리고 법무부가 만들어내는 그 프레임들이거든요. 보수 언론, 검사, 법무부.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를 잘 봐야 되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서 업무 복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4월 말에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을 개방형직인데 그거를 공개 모집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법무부 감찰관에는 김도환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그리고 대검찰청 감찰부장에는 김성동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임명을 했어요. 네. 임명을 하기로 했는데 이 순천지청장 안산지청장 그러니까 이게 개방형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직 검사 둘을 갖다 지금 꽂았단 말이에요. 근데 순천지청장과 안산지청장은 어떤 자리냐면 검사장 승진 후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지청장이지만 그렇죠. 다 검사장 큰 지청이기 때문에 검사장 승진 후보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 가는 감찰관이나 법무부 감찰관이나 대검 감찰부장도 직급이 검사장 자리예요. 사실상 지청장에 있는 그 후보군에 들어간 사람들이 받아서 승진시켜가지고 앉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나한테 잘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법무부 감찰관이나 대검 감찰부장이 아까 얘기했지만 앞으로 감찰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개방형직이잖아요. 임기가 3년인가 될 거예요. 3년 네. 맞습니다. 3년 동안 이게 임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자를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딱 임명을 해놓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저는 그 일련의 흐름 이창수 그리고 그 누구죠? 조상환. 예. 이 두 사람이 감찰과 수사를 피해서 나가는 어떤 이런 것과 그리고 대검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에 이 박성재가 이렇게 승진시켜서 앉혔단 말이에요. 그럼 승진시켜서 앉혔다는 건 뭐냐? 밖에서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안 찾았잖아요. 그럼요. 네. 개방형 직위는 네. 가능한 외부 인사, 그렇죠. 민간에서 찾아오는 거죠. 찾으라 그랬는데 뭐 안 하고. 검사라든가 네. 또는 뭐 국제사회에서 사법 체계를 잘 하시는 분이나 네. 또는 뭐 이미 옷을 벗고 민간에서 활동하면서 내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감찰은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이 어떤 잘잘못을 또 이렇게 조사하고 대검 감찰부 같은 경우는 수사권까지 또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 감찰 영역이라는 게 검찰 내부의 어떤 내부를 향한 어떤 칼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갖다가 외부에서 그래서 외부의 개방형으로 내부를 어떤 그 견제하는 그런 어떤 검찰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도록 견제하고 하기 위해서 내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게 법무부 감찰관, 대검 감찰부장인데 여기를 내부에서 승진시켜서 앉혔어요. 그럼 승진시켜서 앉혔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보훈에 대한 생각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지금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알박기 인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국무위원들이 법무부 장관 새로 임명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고 그동안 박성재 밑에 있었던 친윤 검사들, 아까 말했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플러스 위시에서 이 불공정하게 행사했던 사람들. 꼭 제가 그 고발사주 얘기, 대선 개입 여론 조작 말씀드렸잖아요. 제2의 고발사주라고. 그 윤석열의 하명을 받아갖고 사실상의 하명을 받아서 거꾸로 수사를 한 거거든요.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을 덮은 의혹이 윤석열한테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이 의혹을 제기한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들이 거짓 기사를 썼다고 역으로 지금 수사를 했던 게 제2의 고발 사주. 그러니까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그 수사거든요. 네. 거기에 걸렸던 게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뉴스타파 기자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뉴스버스, 경향신문 등등이 걸렸지만 일단 경향신문과 뉴스버스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무혐의 처리를 하고 뉴스타파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수사는 정의에 분명히 역행하는 거꾸로 뒤집어쓰기 위한 수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진상 규명을 해야 돼요. 어디서 하게 되냐? 대검 감찰부나 법무부 감찰관들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승진시켜 갖고 인사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겠냐라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박기 인사라고 그러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검찰 내부 그리고 향후에 이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 관련해서 검찰 내부의 움직임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 주신 최고의 수준 높은 해설을 들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예. 이거 지금 이런 해설들이 제대로 안 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바로 근데 해설해 분명하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레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봐야 된다. 보수 언론들은 자꾸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했던 그 정치보복과 연결이 되는, 마치 이재명이 되면 검사들을 과거에 그 수사했던 검사를 다 찍어낼 거다. 이런 막 프레임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과거 불공정하게 수사했던 검사들을 사실상 은폐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프레임으로 가면. 절대 그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불공정. 그리고 아까,
김건희한테 면죄부를 주려 했던 그런 검사들이 했던 도주극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찰이나 이런 걸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네, 우리 검찰 또 우리 사법부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검찰과 재판을 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